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10월 3일 보강 수업을 대신하는 영상입니다. 원래는 월요일 수업에서 설계 패턴에 대한 이론을 설명해 드리고, 화요일에는 그 패턴과 관련된 실습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월요일이 휴일이라 화요일 날 이론 수업을 하고 실습은 영상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수강해야, 영상을 들어야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이 영상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식 패턴과 대한 실습을, 세 번째 실습 노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두 개의 패턴의 경우에는 그 패턴을 이용하는 응용을, GUI 응용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장식 패턴에서는 장식 패턴을 응용하는 어떤 GUI 응용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 교재에 있는 커피숍 예제에 장식 패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 추가적으로 우리가 장식 패턴을 구현할 때 만들어야 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 보는 형태로 실습 노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준비한 네 가지는: 첫 번째, 장식 패턴에서 장식된 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장식 패턴에서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장식 대상을 생성하고 다양한 장식자들을 이용해서 그 장식 대상을 장식해서 최종 우리가 사용할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을 추상화해주는 생성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식을 제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장식 대상은 어떤 장식으로 장식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보통의 장식 패턴에서는 한 장식을 여러 번 이용해서 장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장식 대상에 대해서는 여러 번 장식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어떻게 패턴에 구현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식된 두 개의 객체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객체가 서로 같은 종류의 객체인지 비교해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식 패턴에서 장식된 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론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장식된 객체에서 잘못 장식을 해서 장식된 것 중에 하나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장식된 객체에서 장식을 제거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다시 그 장식자를 제외하고 새롭게 장식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장식된 것을 제거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 기능을 추가하지 않아도 우리가 처음부터 새롭게 장식해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장식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공하고 싶다, 필요하다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식된 객체에서 가장 바깥쪽 장식을 제거하는 것은 가장 단순하고 쉽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그 장식된 그 여러 겹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장식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경우에 뭐 휘ፕ, 모카, 밀크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모카 장식을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고 두 번째가 아닐 수 있고 세 번째일 수 있습니다. 몇 번째인지 모를 때에는 들어가면서 살펴봐야 되겠고 찾았으면은 걔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연결 구조에서 중간 노드를 제거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실습에서는 만들지 않고 가장 바깥쪽 장식만 제거하는 방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예제는 장식 대상을 장식자가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은 이 기능을 구현하기가 번거롭습니다. 실제 장식 대상을 장식자에 유지하지 않고 그 장식자들을 아우르는 추상 그 장식자의 그 장식 대상을 대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버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버전에서 그 가장 바깥쪽 장식자를 제거하는 그런 메소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버리지 다크 로스트라는 커피 음료를 만들고 그 커피 음료를 모카 휘브로 장식했는데 맨 겉에 장식된 휘브를 제거하고자 remove condiment라는 메소드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remove condiment라는 메소드는 베버리지 타입에 추가해야 되겠고 베버리지 밑에 있는 condiment decorator에 구현을 하면 쉽게 가장 바깥쪽 레벨에 가장 바깥쪽 장식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바 버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여기에 Public Beverage Remove Condiment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Abstract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추상 메소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Return This 하도록 해서 그 만약에 장식된 것 없이 우리가 Dark Roast 어떤 커피 기본 커피만 사용했을 때 remove condiment를 부르면 즉 제거할 것이 없으면 그냥 원래 것을 반환하도록 해서 정상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다크 로스트나 하우스 브랜드는 전혀 수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디먼트 데코레이터에 이제 베버리지를 여기다 유지하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는 컨디먼트 데코레이터는 이렇게 get description만 abstract 메소드로 만들었고 밀크 같은 장식자에서 장식 대상을 유지했는데 그렇게 유지하지 않고 이제는 컨디먼트 데코레이터라는 우리가 그 장식자들을 아우르는 추상 클래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장식 대상을 유지하는 형태로 그 코드의 구성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그 밑에 하위 클래스에서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게 위해서 프로텍티드로 만들었고 생성자도 프로텍티드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최소한 컨디먼트 데코레이터 자체를 누가 생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프로텍티드로 만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어떤 패키징이 되어 있다면 밖에서는 이 condiment decorator, new condiment decorator는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자식에서는 슈퍼를 이용해서 condiment decorator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remove condiment는 아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는 beverage를 주면 돼요. 근데 이 beverage는 실제 장식 대상일 수도 있고 장식이 돼서 그 장식된 객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 애를 제거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밀크, 모카, 휘브는 하나도 여기엔 추가하지 않아도 되겠고 생성자만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생성자만 바꿔주면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바깥쪽 레벨에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장식은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장 바깥쪽만 제거하지 않고 특정한 어떤 그 장식자를 제거해 달라고 그런 뭐 remove condiment 모카 뭐 이런 메소드를 줬을 때 그러면 들어가면서 위에서부터 들어가면서 모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제거해야 되는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면은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그런 걸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새롭게 장식하는 게 더 간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C++ 버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remove condiment 하면은 이런 식으로 포인터 그 this를 반환하는 형태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버추얼 함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베버리지에 만들고 있고 condiment decorate에 베버리지를 protect도 유지하고 있고 이 생성자에서 베버리지 받아서 유지하고 있고 remove condiment 하면은 return 요 베버리지를 return하도록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카, 휘ፕ, 밀크는 이제 생성자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장 바깥쪽 장식자를 제거해주는 그런 메소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C++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C++에서 코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냐 하면은 항상 동적 생성해서 만들고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이 베버리지, 가장 바깥쪽 베버리지를 딜리트하면은 모든 애들을 다 딜리트하게 해서 동적 생성된 것들을 다 제거해주는 형태대로 프로그래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emove condiment에서 beverage를 받게 되면은 동적 생성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냥 제거만 된 거죠. 그리고 그 동적 생성된 장식자는 딜리트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렇게 friend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함수를 우리는 부르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얘를 부르는 형태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그 자바와 같은 형태면은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제거된 장식자를 딜리트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이런 프렌드 함수를 만들어서 이 베버리지를 받은 다음에 이 베버리지가 컨디먼트 데코레이터인지 요거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컨디먼트 데코레이터이면은 remove 요걸 해서 얘를 받고 얘를 반환하게 되겠고, 요 컨디먼트를 제거해주는, 딜리트해주는 요 함수, 요 friend 함수를 만들어서 해야 그 메모리 리크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이런 번거로움을 이제 없애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또 스마트 포인터 같은 걸 사용해야 되겠고, 그러면 코드가 좀 더 또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C++는 이제 요런 이제 폴리모피즘, 포인터, 또 그러면 동적 생성, 그러면 딜리트, 이 문제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게 이렇게 아주 간단하진 않습니다.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파이썬은 뭐 별로 어렵지 않죠. 파이썬도 그 자와 비슷하게 딜리트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으니까, 동적 생성된 것을 반납하는 거에 대한 걱정은 없으니까 베버리지의 remove condiment의 셀프를 반환하게끔 하고, 이제 condiment decorator의 셀프 베버리지를 유지하게 하고, 여기서는 그 유지된 셀프 베버리지를 리턴하게 하면은 다 됩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remove condiment를 처리해 주면 돼요. 물론 이렇게 여기에 살펴볼 수 있어도, 살펴보지 않고 이게 없어도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왜냐하면 이 remove condiment가 이제 이 베버리지가 현재 장식된 것이 아니면 셀프를 반환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동작을 하죠. 그래서 굳이 이 베버리지가 가장 바깥쪽 레이어가 장식자인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 살펴보고 싶으면은 이런 is instance를 이용해서 가장 지금 현재가 내가 쓰고 있는 객체가 장식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습은 장식 패턴에서는 이제 장식 대상 객체를 생성하고 다양하게 장식을 해서 객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식하는 게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고, 일반적인 어떤 프로그래머 사용할 때 잘못 장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식하는 어떤 과정을 추상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자바와 파이썬은 동적 언어이기 때문에 클래스와 관련된 타입 정보를 실행 시간에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편리한 그 생성 메소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식해주는 생성 메소드를 만들 수 있는데, C++는 동적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그 생성 메소드를 만들어 줘야 되겠고, 어쩌면 자바나 파이썬도 이런 동적 언어의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C++처럼 만드는 게 더 편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자바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파이썬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행 시간에 타입과 관련된 정보를 얻어와서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자바의 경우에는 그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보고 사용해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실습에서는 자바는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게 되겠고, 파이썬은 그 동적 정보를 얻어오는 방법, 그 방법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메소드의 형태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식 대상으로 뭘 쓰고 싶으냐면 하우스 블렌드를 쓰고 싶고, 그리고 장식 뭘로 장식하고 싶으냐 하면은 모카, 휩, 모카로 장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create coffee라고 하는 메소드를 불러서 첫 번째 인자로 커피를 문자열로 주고 장식 클래스들의 이름을 나열하게 되면은 그걸 이용해서 그 장식을 해주는 그런 메소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실제 만드는 방법은 코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처음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를 아직까지 사용해 보시지 않은 분은 요 부분도 잘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베버리지 클래스에서 이제는 베버리지 우리가 직접 new해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 생성 메소드만 이용해서 생성하도록 제한을 해주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버리지 클래스의 생성자를 퍼블릭으로 바꾸는 거예요. 퍼블릭에서 프로텍티드로 바꾸는 겁니다. 프라이빗으로 바꿔도 돼요. 근데 프라이빗으로 바꾸면 사용하기가 좀 더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라이빗으로 바꾸면은 상속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상속이 안 되니까 프라이빗으로는 바꿀 수는 없고 프로텍티드로 바꿔주게 되면은 우리 베버리지 클래스들을 패키지로 묶어버리면 밖에서는 베버리지를 직접적으로 new에서 생성을 할 수 없고 우리가 만드는 베버리지 팩토리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reate coffee라고 하는 생성 메소드를 만듭니다. 여기에 static 메소드로 추가해 줄 수 있지만 create coffee를 베버리지에 추가할 수 있지만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설계 원리 중에 SRP 원리가 있죠. 응집성을 높여야 되니까 여기에 그 생성 메소드까지 넣을 필요는 없고 생성 메소드 추상화된 부분은 별도 클래스로 팩토리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주는 게 더 올바른 설계 방법입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팩토리라는 팩토리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에는 static 메소드를 3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런 식으로 create copy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해야 됐는데 직접적으로 이제는 직접적으로 장식하지 않고 생성 메소드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호출하면 이 안에서 하우스 브랜 객체를 만들고 모카 휩, 모카 객체로 장식을 해서 그 결과 객체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쓰면 돼요. 그러면 베버리지 팩토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자바 레플렉션 레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걸 해야 되는 거죠. new. 네 가지 new를 연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우스 브랜드 객체를 클래스 정보를 갖고 와서 객체를 생성해야 되겠고, 모카를 갖고 와서 객체 생성을 해야 되겠고, 휩을 갖고 와서 생성해야 되겠고, 모카를 갖고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해주는 게 이제 첫 번째 베이스 커피, 그 하우스 블렌드 객체를 생성하는 게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장식자들의 목록을 갖고 와서 장식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장식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reate base copy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copy 클래스를 갖고 와야 돼요. copy 클래스를 갖고 와야 되는데 class for name 이렇게 하면은 요 이름에, 요 string 이름에 클래스 객체를 이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정보를 담고 있는 클래스 객체를 이제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요때 add subclass beverage class라고 해서 이 아무런 클래스가 오면 안 되겠고 장식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되겠고, 그거를 확인하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베버리지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식자들도 장식 대상과 마찬가지로 베버리지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이겠죠. 그래도 최소한 걔를 확인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를 얻어오고 그 부모 클래스가 베버리지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버리지 클래스가 아니거나 또는 이 클래스가 그 컨디먼트 클래스이면은 부모 클래스가 컨디먼트 클래스이면은 예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요 주어진 첫 번째 주어진 커피 하우스 블렌드 다크 로스트가 이제 우리가 준비해 놓은 커피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얻은 클래스를 이용해서 컨스트럭터를 메소드를 얻어옵니다. 컨스트럭터 메소드를 얻어오게 되겠고, 퍼블릭 메소드이면 이렇게 얻어와서 하면 되는데, 퍼블릭 메소드가 아니면은 이제 요 get declared constructor를 이용해서 얻어와야 됩니다. 퍼블릭 클래스는 get constructor를 얻어오면 되겠고, 퍼블릭이 아닌 건 get declared constructor를 이용해서 얻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둘 다 기본 생성자예요. 기본 생성자가 아니면 여기에 또 어떤 인자를 받는 생성자를 원하는지를 또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생성자를 갖고 오고, 원래는 이제 protected private이면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없는데, 그 reflection library인 경우에도 그것을 이제 그 조건 제어를 무시하고 실행하려면 set accessible을 true로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 베버리지 팩토리는 베버리지와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기 때문에 protected 이더라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set accessible true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생성자 메소드를 얻어온 다음에 이 생성자 메소드를 시행하는 방법은 요 메소드의 .new instance를 호출하는 거예요. 호출하면 객체를 생성해줘요. 그러면 그 생성된 객체를 반환해 주면 됩니다. 요거를 그냥 여기다가 옮겨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하우스 블렌드 객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하우스 블렌드 객체를 만들어진 거를 이 decorate base copy로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요 목록을 또 넘겨줍니다. 자바는 이렇게 가변 인자를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변 인자를 이용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 리스트 이 가변 인자가 0이면은 return beverage, 만들어진 하우스플레인 객체 또는 뭐 다크 로스 객체를 그냥 반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소팅합니다. 문자열을 소팅해요. 뭐 소팅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 소팅을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장식을 제한해야 될 때 더블 모카는 안 돼. 이중 우유는 안 돼. 이런 경우를 우리가 쉽게 또 처리하고 싶으면 소팅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소팅을 해놓게 되면은 나중에 그 출력을 할 때, get description을 출력할 때 모카 휩 모카로 나오지 않고 모카 휩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소팅을 하고 되겠고, 그 장식자들마다 반복하면서 이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이 이제 장식자 클래스를 얻어옵니다. 전체 클래스 얻어오는데, 이때는 이제 이 장식 대상 클래스는 뭐의 서브 클래스가 되냐면 컨디먼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가 돼야 돼요. 만약 아니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할 거고 컨스트럭터를 가져오게 되겠고, 그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이제 실행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get constructor의 그 인자가 뭐냐면은 beverage 클래스예요. beverage 클래스가 인자로 오니까 여기에 beverage.class로 들어간 거예요. 아까는 get declare constructor에선 기본 생성자를 얻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인자가 없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인자가 있습니다. 요 인자를 이제 인자가 있는 생성자를 얻어온 다음에 beverage new instance 부를 때 실제 인자를 넣어서 이제 만들면 beverage를 그 장식된 객체를 얻게 되겠고, 두 번 했네요. 요거 없어요. 요것도. 이렇게 public constructor, 그러니까 그 condiment decorator는 얘는 public 생성자이니까 get declare constructor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은 잘 돼요. 그리고 잘못 엉뚱한 걸 하면 이렇게 예외 처리가 됩니다. 뭐 여기에 잘못해서 강아지를 넣게 되면 예외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만약에 모카 휩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요 과정이 똑같은 과정이 두 번 반복이 되죠. 모카 클래스 객체를 한번 갖고 와서 장식했고 또 갖고 와서 장식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고 싶으면 여기에 주석 달린 것처럼 맵에 그 생성자들을 넣어놓습니다. 생성자를 넣어놓고 그 생성자들을 미리 갖고 와서 모카 휩이면 모카 생성자 하나를 맵에 넣어놓고 휩 생성자를 맵에 넣어놓고 다시 반복하면서 모카 휩으로 장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버전 2를 쓰는 것보다 버전 2를 쓰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장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자바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생성 메소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생성자 그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동적으로 클래스 정보를 담고 있는 클래스라는 그 클래스 객체를 얻어와서 또 그 객체로부터 생성자 객체를 얻어오고 생성자 객체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실행해 가지고
장식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파이썬의 경우에는 이 globals라는 거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와 관련된 동적 정보들이 딕셔너리 형태로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오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커피 문자열이 globals에 있는지 딕셔너리에 있는지 보고 있으면 그 딕셔너리에 있는 값을 얻어오는데 그 값이 바로 클래스 객체입니다. 그래서 그 객체의 부모가 베버리지인지 보고 부모가 베버리지면 그 객체를 생성해서 반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컨디먼트 리스트가 0이 아니면 이제 장식을 해야 되겠고 0이면 그 커피만 이제 돌려주는 거고요. 장식을 하게 되면 여기서 리스트로 넘겨가지고 반복을 하면서 장식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 각각의 컨디먼트에 대한 클래스를 얻어오고 이 컨디먼트 클래스의 부모가 컨디먼트 데코레이터인지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이렇게 장식을 해서 장식된 애를 반복적으로 장식된 애를 돌려주면 됩니다.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보다는 자바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보다는 좀 더 간편하게 파이썬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자바와 동일하게 이렇게 문자열로 그 커피와 장식자들을 나열하면은 그 맞게 이제 장식을 해서 반환해주는 요 생성 메소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C++는 이제 동적 언어가 아니니까 이런 동적 정보를 이용해서 동적 타입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생성 메소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열거형을 정의했습니다. 열거형을. 그래서 제공하는 커피 종류 그리고 첨가물의 종류를 열거형으로 나열했고 생성 메소드를 이런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커피 종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initialization list 타입을 이용해서 그 생성자들을 장식자들을 나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런 식으로 커피 하우스 블렌드, 커피맨 타입 모카, 힙 모카 이런 식으로 나열해 가지고 크레이트 커피를 만들 수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럼 크레이트 커피는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냐면은 요걸 기준으로 만드는데 커피가 다크 로스트면 뉴 해서 베버리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그 반복문을 통해서 각각에 따라서 이제 장식을 하는 형태로 해서 반복해 장식해서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뭐 자바나 파이썬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열거형을 만들고 그 열거형을 바탕으로 이제 그 장식을 해서 반환해 주는 형태로 좀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는 이런 식으로 장식자를 그 장식 패턴에서 그 객체들을 장식해 주는 생성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create copy 해 가지고 이제 만들면 됩니다. 세 번째 실습은 장식을 제한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것부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중 우유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라는 건데요. 이 경우에 우유 장식자에게 이 장식을 제한하는, 즉 우유를 2번 이용해서 이미 우유로 장식된 애를 또 우유로 장식을
할 때 예외를 발생하게끔 코드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고 과제 일부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3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중 우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응용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장식을 제한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장식 제한을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또 이런 장식 제한을 룰같이 세팅해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 이 실습 3에서는 이중 우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 우유 장식자에게 그 제한하는 코드를 추가했지만 이렇게 추가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습니다. 모든 장식자마다 그 장식에 맞는 룰들을 직접적으로 코드에 심어 넣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SRP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코드 중복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따라서 장식을 제한하는데, 이 장식 제한을 어디서 하는 게 바람직하냐 하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든 이런 장식 그 객체를 생성해주는 메소드 내에 담는 것이 가장 추상화 측면에서, abstraction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는 것이 과제 2입니다. 그래서 과제 2에서는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서 룰들을 세팅할 수 있게 하고, 그 룰들을 베버리지 팩토리의 restriction table이라고 하는 맵에 저장해 놓으면 이 맵의 이 맵을 이용해 가지고 그 reflection library나 또는 생성 메소드에서 이걸 바탕으로 장식을 이제 제한하는, 장식을 이 룰에 어긋나게 되면은 예외를 발생하는 형태로 이제 코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 2는 이제 방금 만들었던 그 생성 메소드에 restriction 클래스를 추가하고 맵을 추가하고, 이 맵을 이용해 가지고 맵에 들어있는 룰들에 맞게 생성을 해야 되겠고, 룰에 어긋나면 예외를 발생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게 과제 2입니다. 그 다음에 실습 4. 실습 4는 장식된 객체가 있는데 여러 개의 장식으로 장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가장 밑에 있는 장식 대상이 뭐였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우스 블렌드였는지 다크 로스트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거를 해주는 메소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get coffee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이 리턴하는 것은 get 클래스를 리턴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적 정보를 자바 버전에서는 얻어와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get coffee 하면은 그 객체가 아니라, 맨 밑에 있는 객체가 아니라 그 객체의 타입 정보를 반환하는 그런 get coffee라는 메소드를 자바의 경우에는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condiment decorator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beverage instance가 condiment decorator이면
장식자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장식자예요. 그러면 재교출합니다. 언제까지? 컨디먼트 데코레이터가 아니라 컨디먼트 데코레이터 아닌 장식 대상이 갈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오고 최종적으로는 베버리지의 get 클래스를 반환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기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맨 아래에 있는 거에 클래스 정보를 반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그 remove condiment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get copy 같은 걸 만들어서 맨 장식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얻어가지고 프로그램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클래스 정보가 아니라 그 dark gross 객체 자체를 반환해 주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하고 C++도 관련 코드를 들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돼요.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과제 1입니다. 과제 1. 그래서 과제 1은 두 개의 장식된 객체가 있는데 이 장식된 객체가 서로 같은 객체인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야 되겠고, 이 비교를 할 때 얘는 모카, 휩, 모카로 장식되어 있고 하우스 블렌드입니다. 얘는 모카, 휩, 하우스 블렌드 장식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식된 순서는 다르지만 장식된 객체들이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둘은 같은 객체로 비교가 돼야 됩니다. 그걸 해주는 메소드를 만들어 보시는 게 과제 1입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자바의 경우에는 이제 베버리지 클래스에도 equals 메소드를 만들고 컨디먼트 클래스에도 equals 메소드를 만들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별 장식자 클래스까지는 그거를 안 만들어도 돼요. equals 메소드를 이제 베버리지 클래스하고 컨디먼트 데코레이터 클래스에만 만들면 됩니다. C++는 오퍼레이터를 다중정의해서 그 기능을 제공하시면 되겠고, 파이썬은 EQ 던더 메소드, 이 특수 메소드를 자와 비슷하게 재정의해서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그 실습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제로 해야 되는 거는 실습 3, 과제 1, 과제 2이고요. 하는 방법들은 이제 과제 설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던 코드들, 그리고 숙제와 관련 없지만 제가 만들어뒀던 코드들은 모두 이 실습 영상과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